네, 안녕하세요. 벌써 확률과 통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보내주고 있는 그런 메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지 풀이한 과정이랑 심화 문제 풀이한 과정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수업 들어주고 참여도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마워요. 그렇게 꾸준히 열심히 꼭 해서 좋은 결과 여러분들 같이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번 시간에 뭘 배웠는지부터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원순열에 대해서 배웠어요. 원순열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데, 네, 원순열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순열의 수는 어떻게 구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중복순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습 목표 같이 한번 오늘도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중복순열을 이해하고 중복순열의 수를 구할 수 있다. 네, 여러분은 오늘 학습 목표는 이렇게 원순열과 비슷하게 중복순열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수를 직접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학습 목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중복순열이 뭔지 배우기 전에 탐구 활동으로 이 수업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듯이 한 가지 상황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동아리 활동을 했을 텐데 이런 동아리 활동을 이 네 사람이 동아리를 정하려고 해요. 단 동아리는 한 사람이 한 동아리만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보니까 총 A, B, C, D라는 네 사람이 있고 동아리의 개수는 수학 동아리, 문학 동아리, 음악 동아리 해서 총 3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사람이 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지수는 총 몇 가지가 나올까 하는 것이 질문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잠깐 생각해보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다 생각해봤나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리가 수학 동아리, 문학 동아리, 음악 동아리 이렇게 3개가 있고 A, B, C, D 네 사람이 이 동아리에 각각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선생님이 맨 첫 시간에 가장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했냐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법칙을 어느 정도 이용하면은 이 경우의 수를 우리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A라는 학생이 택할 수 있는 동아리의 가지수는 몇 가지죠? 네, 3가지예요. 그리고 B라는 학생은 역시 마찬가지로 수학, 문학, 음악 중에 하나를 고르기 때문에 3가지입니다. C와 D도 3가지씩 있어요. 자, 그런데 A의 결정이 B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이 둘이 친구라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수학적으로 볼 때는 A가 뭐 수학을 선택했다 해도 B가 수학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A의 결정은 B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같이 A와 B와 C와 D가 모두 동시에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해서 이 총 가지수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거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3의 4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여러분들 중복순열에 대한 이해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중복순열의 개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중복순열의 수, 그리고 중복순열의 수를 뜻하는 기호에 대해서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중복순열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순열이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복순열이 무엇이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 말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중복순열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중복순열의 뜻을 그대로 외우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합의 법칙이나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중복순열의 수를 구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교과서의 말뜻을 그대로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 중복순열이 해당될까라는 것을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이 이 상황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풀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숙지하고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중복순열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복을 허용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일렬로 나열한다는 것, 이 두 가지인데,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n가지의 선택권이 있다라고 할게요. n가지의 선택권. 우리가 아까 동아리 예시에서 봤을 때처럼 우리 아까 동아리에서 수학 동아리, 문학 동아리, 음악 동아리 세 가지의 예시가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그 동아리가 n개로 늘어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n가지의 선택권이 있는데 R번을 뽑을 겁니다. 자 R번을 뽑는다는 뜻은 학생이 R명이 있다는 뜻일 거예요. 자 R번을 이렇게 뽑게 되는데, 자 우리 n가지를 R번 뽑는데 아까 중요한 키워드가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중복을 허용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앞사람이 선택한 것이 뒷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사람이 아까 뭐 수학 동아리 선택했다고 해서 뒷사람이 수학 동아리 선택할 수 없다? 그런 거 아니었죠? 그런 식으로 중복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각자가 새로운 선택권을 다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유념해 두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R번, n가지를 R번 뽑는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 첫 번째 사람은 몇 가지 선택권이 있을까요? 자 n가지 선택권을 갖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선택권을 부여받는다고 했으니까 n가지 선택권을 그대로 부여받을 겁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해서 R번째 사람이라고 해서 손해보는 거 없이 n가지 선택권을 다 같이 부여받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선택이 각각 서로 다 동시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동시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아까 했던 것과 같이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다 곱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 n가지를 중복을 허용해서 R번 뽑은 경우의 수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자 이걸 계산해 보면은 n을 R번 곱했으니까 n의 R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중복순열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중복순열의 개념과 중복순열의 수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잘 이해가 됐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중복순열의 개념이 무엇인지, 중복순열의 수가 어떻게 구해지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복순열은 우리 순열과 조합에서 했던 것처럼 한 가지 기호로 그 수를 나타낸다고 해요. 그 기호를 마지막으로 배우고 갈 텐데, 자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n 파이 r이라고 씁니다. 자 이게 아까 우리가 했던 거대로 n가지 선택권을 갖고 중복을 허용해서 R번 뽑을 때의 그 중복순열의 수인데, n 파이 r은 그러면 어떻게 보이실까요? 네, 우리가 지금 구한 것처럼 n의 r제곱으로 n 파이 r이라는 그 중복순열의 수가 구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중복순열의 개념에 대해서 다 살펴봤는데, 우리 혹시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된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다음에 이어질 그런 예제 풀이를 통해서 같이 한번 어떤 상황에서 중복순열이 이용되고 중복순열이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학습지에 있는 예제 문제 풀어보고 이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1번에 1번 다음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지금 보면은 5파이 3의 값을 구하라고 해요. 자 우리 아까 했던 거에다가 n의 자리, r의 자리에 각각 수를 넣어보면은 5의 세제곱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순서 헷갈리기 쉬운데, 이 순서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자 이 순서 그대로 따온다 라고 생각해서 5가 먼저, 3이 다음이니까 5가 먼저, 그리고 3이 다음, 그 대신에 3은 지수로 올리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 두면은 이 순서 헷갈릴 일 없을 것 같네요. 자 5의 세제곱을 계산해 보면은 125라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1번에 2번과 3번 문제도 여러분들 각자 풀어보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5명의 학생이 오른쪽 그림에 차림표에 있는 음식 중에서 각각 한 가지씩 주문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차림표 보면 떡볶이와 김밥, 라면이 3가지 종류의 선택권이 있어요. 자, A, B, C, D라는 친구가 선택한다고 볼 때, 자, 3가지 선택을 각각 5명이 하는데, 자, A가 뭐 김밥을 먹든 떡볶이를 먹든 B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B 역시도 뭐 A가 뭘 먹든 간에 자신도 떡볶이를 먹거나 김밥을 먹거나 라면을 먹거나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A한테도 3가지 선택권, B한테도 3가지 선택권, 나머지 C, D, E한테도 각각 3가지 선택권이 부여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중복순열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3가지 선택권이 5번 반복된다라고 해서 3파이5라고 쓰고, 이거는 3의 5제곱이다. 그래서 계산하면 243가지의 방법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복순열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더 간단하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자, A, B, C, D, E가 각각 3가지 선택권을 이렇게 3가지 선택권을 갖는데 동시에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다 곱해주면은 3의 5제곱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중복순열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중복순열에 친숙하지 않다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3의 5제곱이다라는 답을 도출해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중복을 허용하여 4개의 숫자 0,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먼저 그러면은 우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표현해서 3자리 자연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00의 자리에 어떤 숫자가 올 수 있을까요? 0이 올 수 있을까요? 네, 0이 오게 되면은 이 100의 자리는 사라지게 되니까 2자리 또는 1자리 자연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자연수는 1, 2, 3, 3개 중에 하나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3가지가 올 수 있고,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는 몇 가지의 선택권이 있죠? 네, 0, 1, 2, 3 다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기 때문에 여기도 4가지, 여기도 4가지의 선택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다 곱의 법칙으로 동시에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곱의 법칙으로 이어서 48이라는 답을 구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3에다가 각각이 4가지씩 선택권을 갖는데 2번을 뽑게 되니까 4파이 2라고 써서 3 곱하기 4의 제곱이다. 그래서 48이라는 답이 나온다라고 써줘도 중복순열에 대한 정확한 풀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예제 3번까지 풀어보면서 중복순열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혹시 아직도 중복순열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친구들은 보다 더 많은 예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교과서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서 이런 것이 중복순열이구나 하면서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자, 예제 4번과 5번 그리고 심화 문제 하나를 선생님이 또 준비해 놨는데 그것까지 다 풀어서 여러분들 정리한 다음에 선생님한테 메일로 보내주면은 선생님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피드백 해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까지 이렇게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것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거 잘 정리해서 다음 수업 준비해 왔으면 좋겠습니다.